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추세 확인 판단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 영상은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은 라이브고요, 두 방식으로 올려드립니다. 한 가지는 와우넷 다시 보기에 올라가 있고, 다시 보기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제한이 있고, 요거는 제가 그 원래 여러분들 특강하고 할 때 그 다시 보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조금 실방의 느낌도 좀 있고, 또 그 영상 자체가 어느 정도 TV 고화질다 보니까 PC로 보면 상관이 없어요. 이 영상이 PC로 보면 전혀 뭐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PC로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파트너 홈에 보면 이게 이제 다시 보기 8강이 총 있어요. 1강 이제 고점과 저점 비율 분석, 2강 추세 확인, 3강 마디각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1강, 2강, 3강이라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추세 확인 판단법에 대해서, 여기도 VOD가 있습니다. PC로 보면 상관이 없고 모바일로 보면 조금 래깅이 있고요. 이게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고, 여기 이제 지난 방송 보기 해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2주밖에 보관이 안 돼요. 2주밖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까 뭐 메시지 드린 데처럼 유튜브에도 올려두는데, 여러분들은 유료 회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로만, 일부 공개로만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은 못 봅니다. 그 링크를 받으신 분만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풀어버리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2강인데 추세 확인인데, 이건 그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게 되면 추세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자료 화면도 있지만은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추세는, 그죠? 추세라는 거는 추세 우리가 추세란 단어를 써요. 예, 요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트렌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상향이 있을 거고 우하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박스가 있죠.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추세의 우상향은 기준부터, 제 정의부터 내려드리면 저점 상향, 저점이 올라가는 게 우상향의 추세의 기준점이에요. 우상향의 추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점이 올라가는 게 우상향의 기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상향. 그러니까 이게 곧 뭐냐 하면, 조금 더 보완하면 플러스 기울기가 돼요. 뭐 어떤 게? 주가든 이동평균선이다. 쭉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그리고 우하향은 이제 반대겠죠. 자꾸 내려가는 종목. 이거는 고점 하향이에요. 마이너스 기울기일 거고, 예. 이거는 주가든 이동평균선이든 똑같습니다. 주가가 곧 이동평균선이에요. 주가라는 게. 왜냐하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니까, 요거는 이제 본대로 고점이 내려가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고점이 내려왔다는 게 요 말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란 말이 이 말이고, 주가가 5일 평균선 밑에 있는 게 요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이제 박스권이 있어요. 요거는 보통 행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저점이 일정한 거죠. 오르는 것도 아니도, 고점도 일정한 거죠. 그쵸? 이걸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 보면 여기 보는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만약에 요렇게 꺼버리면 이게 박스가 되는 거예요. 박스. 전저점도 곧 결과적으로는 박스라는 거예요. 저점이 상향된 게 우상향, 고점이 하향된 게 우하향. 그럼 얘는 짧은 요 시간만 놓고 보면 박스권을 돌파한 거죠. 어디에서? 요 자리에서요. 이거를 돌파 매매라 그래요. 다 뻔한 내용이지만은 제가 차번히 한번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은 과정인데, 여기는 상승 추세가 있었고 눌림이 있었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구간이 뭐냐 하면 눌림목이에요. 그쵸?
우리는 주식을 사기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겠죠. 결과론적이지만 근데 아마 요 시점에는 이 자리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짧기 때문에 짧다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는 길었고 눌림은 작았으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짧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런 주식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있어요. 나름대로 우상향의 수급을 보였어요. 뭐 보신 관점 따라 다른데 여기서부터 보면 되잖아요.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저점이 여기보다 높고 여기보다 높고 여기보다 높았죠. 그러면 이렇게 꺼버리면 만약 이렇게 꺼버리면 이 기간에 따라 다른 것 이평선은 이렇게 꺼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한 거죠. 그쵸? 이렇게 끊는 사람은 이렇게 꺼버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끈 사람은 또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로 끌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두 개의 저점이니까 이렇게 끌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짜 맞추기 나름이에요. 진짜 여기서 나는 두 개가 교체했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저점의 핵심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주관성에 따라서 내가 단기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끊는 거고요. 여기서 얘는 날려버리고 끊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엄청나게 자의성이 존재를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랬던 주가가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하향 이탈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많은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요. 추세선을 건 사람은 추세선이 이탈했다 그럴 거고 우리가 말하는 양봉 매수법으로 보는 사람은 양봉의 출발점이 이탈했다고 해요. 하나의 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까 봤던 대로 요 구간에서는 이 구간만 놓고 보면 얘는 어떤 상황이죠? 하락 추세예요. 그쵸?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여기도 낮고 고점 계속 낮아지고 주가는 우하향하고 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니까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요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게 보이는 게 추세는 이렇게 길었지만은 추세는 길었죠. 대략적으로 한 20일 정도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요런 자리예요. 그럼 이건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자리는 지금 중립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한 2주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가잖아요. 파동이 길어지면 이제는 수렴이라는 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월봉을 보면 그냥 바닥권 탈출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보기 따라 나름이에요. 저는 아마 이 주식을 15만원 기준으로 마디 가격법을 계산해 가지고 50%를 계산하게 되면 22만 5천원이라 그랬어요. 혹시 지난번 강의를 보세요. 나는 이 주식을 셀트리온을 이렇게 보니까 15만원으로 봤어요. 저는 작년으로 보니까 짜 맞춘 듯이 마디 가격법에 의하니까 15만원으로 보니까 제가 50에서 1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0%면 7만 5천이니까 22만 5천원이 나와요. 어디 갔냐? 아이고 왜 자꾸 도망가냐 너? 왜 해? 도망을 가네. 예, 22만 5천원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박스권 22만 5천원을 갖다가 실패한 거예요. 15만원에서 이렇게. 그럼 다시 얘는 월봉으로 보면 박스권에 들어온 거고, 그쵸? 주봉으로 보면 눌림목이 진행 중인 거고, 일봉에서 보면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주식은 기술적 분석은 결정적으로 같은 눌림목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약간 대명제를 한번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아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중기로 보냐 단기로 보냐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권하는 거는
중기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단기로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지수를 이 월봉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예를 들을게요. 주가 지수를 중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같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분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150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고 그렇죠? 2150을 기준으로 삼고 중간에 2365를 잡고 이렇게 그리고 위에 2600을 잡아버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느 정도 한 작년 11월 달에 상승 추세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꺾여가지고 눌림목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눌림목 과정이라도 주가 지수 관점에서는 2650포인트에서 얼추 2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종목 관점에서는 큰 틀 관점에서는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식을 한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봤던 기준점 236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그냥 큰 관점에서 지수를 중기나 이렇게 보는 건 뭐냐 하면 여전히 큰 에너지가 상승 중인가 아닌가 정도만 확인하는 거예요. 상승 중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예요. 다 뭐 안 써먹는 건 없지만 중기 관점에서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최소 1년 전후의 시점을 가지고 이 시세가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뻗는 건지 눌림인 정도로 보는 거고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일봉에서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종목에서 접목을 시켜보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아주 중기적 관점에서는 우상향, 월봉 관점에서는 우상향, 주봉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박스권 상단. 이 보기 나름이잖아요. 65,000원 잡고, 그죠? 나름대로는. 근데 제가 짜 맞추는 것 같지만은 거의 다 맞아요. 여기서 한 73,4천에서 박스권 상단. 대신 일본, 요까지는 추세만 잡는 거고, 일본 관점에서는 아직은 아까 셀트리온과 비슷한 자리. 하지만 내가 기준점은 아까 봤던 대로 73,4천을 끊고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어떤 걸 보냐 하면 내가 살까요 말까의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요게 다시 주봉을 완성되는 시점에 사야 돼요. 뚫고 가거나 빠졌다가 붙일 때 그때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계속 봐냐면 추세를 봐야 내가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 박스권에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혼조되어 있잖아요. 월봉은 강세고 주봉은 박스권이고 일봉은 조정이에요.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월봉은 상승 추세, 주봉은 박스권, 일봉은 눌림목이에요. 그러면은 단기는 짧게 해야 되고 중기는 길게 봐야 돼요. 쉽진 않죠. 시세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결론으로 돌아가면 일봉 자체가 눌림목이란 말은 이평선이 깨진 거거든요. 깨졌다는 말은 뭐냐면 5, 20, 60 정배열에서 월량 5주인데 월량 5주긴 한데 월량 5주가 뭐냐 하면 추세에서 제가 치어내는 건데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이 5주선을 지지한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말로 바꾸면 월봉은 상승 추세, 주봉은 박스권이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일봉이 눌림목이란 말은 이평선이 깨진 걸 말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냥 우리 거를 바로 보는 게 낫겠네요. 현재 상태에서. 근데 이 영상이 이제 나중에도 보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한번 보게 되면 월봉은 얘는 상승 추세예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이렇게 정의 안 해도 그냥 월봉이란 게 아까도 어쨌지만 물론 많이 오른 건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저점은 여기 잡고 여기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잡아도 상관없고 대충은 요 정도면 요 정도 잡거든요. 요렇게 선을 좀 이상하게 껐는데 제대로 꺼볼까요? 선은 적게 끊는 게 아니고 차트에는 추세선을 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요렇게 껐잖아요. 이거 말고
두 개의 저점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 꺼을 수도 있고 이렇게 꺼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약간 자기성은 존재를 해요. 자기성이 뭐냐 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꽂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꼭 이렇게 자세하게 안 꺼도 어느 정도 음봉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자리가 눌림목 자리잖아요. 이게 눌림목 자리라 그래요. 왜 이게 눌림목이냐면 시세가 계속 나던 시세가 있어요. 월봉이라도. 그러다가 무조건 5월선을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 둘 찍고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린 거니까 얘가 기준봉이 돼요. 그럼 얘가 시가가 5만원이잖아요.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요 힘부터 놓고 보면 이 친구는 5만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거의 5만원에서 이제 배수가 들어가면 5만 5천원, 6만원, 7만 5천원이죠. 지난 거 보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 7만 5천원이 있고 5만원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6만원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7만 5천원이 일시적으로 갔다 온 거고 한 9월 달부터 놓고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이 5만원, 7만 5천원 구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주가 깨졌으니까 주봉 5주선이 깨졌으니까 약간 하락 우위에 있는 거고 일봉으로 놓고 보면 아까 봤던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 여기 있는 거고 아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나중에 보세요. 삼성이나 차트나 셀트리온 차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이나 차트나 셀트리온 차트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그냥 가서 이까지 넘어버리면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르게 요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요거에 대한 단기 급등에 따른 기간 조정을 대략적으로 1배수, 2배수, 3배수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대 1, 1, 1, 1대 3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다 하고 이 봉이 기준봉이 되고 그래서 기준봉을 잡으면은 일봉 분석에서는 기준봉을 쫙 끌고 오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그럼 포스코 DX는 다시 만약에 이제 이 기준봉의 출발이 5만 1,000원이니까 5만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어느 정도 불안한 자리에서 원래는 안 오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주가는. 내려가면 빠졌다 올라오던가. 그 아마 후반부 자료가 있어요. 안 오고 찍고 올렸네요. 여기서. 그럼 찍고 올렸기에 이게 51,200원일 거예요. 51,100원이죠. 그럼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지금 51,000원의 힘을 가지고 가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어서 보면 지수 분석은 그래서 월, 주, 일이 있는데 거의 주봉, 월봉은 아주 대추세. 매매하는 데는 크게 도움 안 된. 주봉은 약간의 그 박스권을 잡아내는 그런 걸 잡아내고 일봉에서는 힘을 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지수 이야기고. 그래서 요게 이제 글로 한번 적어보면 지금 시세가 눌림인지 박스인지 수렴인지는 아까 본 대로 약간 눌림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일봉. 그 다음에 박스권 같은 경우는 주봉 정도에서 보는 게 좋아요. 주봉. 수렴은 일봉.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틀은 약간 그 주봉에서 많이 보시고 수렴이 눌림인지 수렴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말인데 수렴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포스코 DX 말고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샘플링이 심을 것 같아요. 나무가 같은 경우를 갈 때 올라갈 때 보면 막 가다 이제 이건 약간 조정을 보이죠. 요런 걸 수렴이라 그러게 돼. 1차 수렴. 이평선이 61선이 잡고 있고 21선이 요렇게 갔는데 5월선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가는 거. 요것도 수렴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공식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거래량이 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 확률적으로 시세가 쭉쭉 나요.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근데 이제 이 다음은 지금은 이제 얘는 오버슈팅 영역에 있는 거고 그 과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를 적어둔 거네요. 근데 이거는 원래 좀 어려워요. 저항이라 생각하고 매도했는데 계속 갑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세가 엔캔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돼. 시세가 들어온 힘이 워낙 강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 정도면 다 왔다 싶었는데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까 제가 보면 최근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신고가는 좀 무섭긴 한데 엔캠을 저희가 언제 매도했냐면 지금 판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갔어요. 그죠? 우리가 평균 매도 단가가 최종이 13만 한 5천원 8천원 대니까. 근데 이때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저는 역사적 신고가 위에서 판 거란 말이에요. 나무가가 역사적 신고가가 21,700원이요. 그래서 오늘 21,850원에 오더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가는 거는 얘도 더 갈 수도 여러 가지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전고점에서 나오는 슈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시 자료가 없는데 중고점에서 나오는 슈팅이라 그리 보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건 이제 사례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론적인 걸 잠깐 보게 되면 추세를 왜 자꾸 확인하라 그러냐 하면 근데 저랑 같이 매매하다 보면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은 돌파하거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조금 가다가 눌렸던 종목들은 가만히 나중에 다 리뷰를 해보면 그게 이제 조금 눌림목에서 살려는 생각 때문에 올라갔다 시세가 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때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뭐 각자의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을 산다는 전제를 하면 이거는 급등주랑은 다른 거예요. 급등주는 제가 보통 정할 때 1개월 내에 50% 이상을 급등주라 그래요. 아니면 바닥에서 툭 튀어 오르는 거. 추세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월봉과 주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툭 튀어 오르는 걸 급등주라 해요. 뭐 anyway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장에서 이마트가 급등주가 되는 거예요. 추세가 물론 얘가 추세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얘는 오늘 이렇게 15%가 올라도 아직도 월봉은 이제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하락세에서 조금 일어선 정도. 뭐 이리 보니까 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역배열이잖아요. 주봉을 봐도 얘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요 거래가 많았으니까 요걸 쭉 이거 어디 갔냐? 항상 제가 이렇게 박스를 껐잖아요. 이제 이건 그을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꺼요. 줄을 껐지 않고 박스를 껐습니다.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줄을 끄면 생각이 많아요. 근데 박스를 끄면 내가 흐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항상 양봉이든 음봉이든 얘는 거래량이 제일 많은데 여기는 봉이 짧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쪽 거는 11만원짜리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물론 박스는 꺾기 나름입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그냥 이렇게 음봉이나 양봉을 껐습니다. 이렇게. 그럼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박스권 상단 약간 오버슈팅 한 거예요. 완전히 뚫었다. 왜냐하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 봉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5일이나 4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관점에서는 주봉에서 보면 이 자리가 8만원이니까 일본 관점에서는 요 8만원이 약간은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게 아니고 저 높은 자리였다면 이런 하락 추세가 아니고 월봉이 양봉이거나 주 추세가 우상해서 양봉 종목이었다면 이거는 바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박스를 보이다가 뚫은 거하고 그쵸? 이거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다가 수렴에다가 저점 상향이 다 포함된 거고 이거는 많이 가요. 근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반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여기서 매물 부담 차트를 끊지 않아도 얘는 역추세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 시세가 조금 더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에 파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그래서 약간은 매매 그 시그널이 조금 더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고 뭐 추세라는 게 딴 게 없죠. 그냥 사심이 없는 거죠. 물론 자기성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갖고 있으면은 안정이 있어요. 잘 안 파니까. 가만히 지어놓고 보면 우리가 매매한 것 중에서 드림텍은 모두 다 수익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뭐 버리고 그건 차후의 문제지만 약간은 추세치고는 진폭이 심해가지고 먹기가 조금 어려웠을 뿐이에요. 근데 드림텍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단을 건드리니까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추세가 있으면 보통은 저점을 닿지 않고 올려요, 이렇게. 근데 얘는 계속적으로 닿으니까 이제 수급이 많이 꼬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엔캠의 사례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엔캠을 뭘 잘한 거냐 하면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한 77,000의 박스권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지금은 복귀니까 봅시다. 이게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상장하고 요 정도의 박스권을 갖고 있어요. 약간 일시적 슈팅도 났었고 이건 슈팅이잖아요. 그쵸? 물론 여기에는 마디 가격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얘는 유상증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42,000원 그러니까 42,000원 1인가 63,000원 88,000원 84,000원 네. 83,000원 83,000원에다가 84,000원 63,000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뚫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이제 주봉이고 일봉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이 뭘 잘한 거냐면 여기서 안 틀린 거예요. 왜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점은 높여오고 있었고 양봉도 많았고 정배열이었고 그래 터졌지만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밑으로 안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날 판 거는 똑같은 관점이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추세가 없는 매매는 반대 매매를 말하는 건데 너무 잦은 매매를 자주 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있고 물론 이제 요게 가장 큰 아킬레스긴 해요. 근데 요거 그러니까 장기 차트는 실제적으로는 이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뭐 20% 30%는 상관없는데 뭐 40% 50% 정도로 박스권을 잡아버리면 내 잔고가 박살이 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 박스권이요. 주봉에서 나오는 박스권에 대한 신뢰도 같은 건 없잖아 있고 요것도 이제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갖고 있는 모든 공통점입니다. 과거는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자가 참가인데 뭐 근데 기술적 분석도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보안 장치자지 완벽하다는 이야기 못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이란 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현대산업개발을 보면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 먹을 수 있으나 사심이 들어가면 못 먹는 차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심이 들어가면 이거 아이파크인데 금리 높다던데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파크라던데 금리 높다던데 아이파크가 새로 짓는다던데 근데 그걸 없이 그냥 월량을 보고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거래량 많이씩 음봉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쭉 꺼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뚫었고 일단 다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여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봉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음지에서 탈출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가격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만원짜리다 보니까 만원짜리에 마디 가격이 나와요. 만원, 11,500원, 13,000원, 15,000원, 2만원. 그래서 그 15,000원까지도 나와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마디 가격법을 하지 않았나? 했죠.
예. 그러면 이제 HDC 여기 나왔고 주봉 관점에서도 얘가 보기 따라 좀 다른데 여기 거래량이 제일 많잖아요. 항상 뭐 어디를 껐든지 상관은 없어요. 예, 이렇게 꺼보면 지난주에 이제 들어왔다가 쭉쭉쭉 해서 15,000원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10,000원에서 5,000원이니까 눌림을 생각할 거고 조정복은 얼마를 생각하냐면 1,500원. 그럼 13,500원에서 13,000원을 계산하게 돼요. 10% 눌림목. 근데 얘가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가는 거거든요. 딱 보면 여기서 얘가 올라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운 패턴이 하나 있어요. 주식은 복합주술이라 이게 보면 T자거든요. 이거는 포스코 DX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전과 T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도지가 나온다고. 이 도지는 기술적으로 추세 연장 또는 반전행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봉이 올라가면 이 도지는 추세 반전이 아니라 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다음날 올라지 않았을까 보네. 올랐죠. 그러면 얘부터 여기서가 매수 자리거든요. 26일이. 예. 뭐 오늘 뭐 어쨌든 간에 지난주가 26일 지난주가. 그럼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단타하는 관점에서 3% 나온 거예요. 꼭 뭐 30% 3% 안 나와도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HD 현대산업개발은 끌고 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봤던 대로 이제 요거를 내가 뭐 주관적 판단 이런 걸 해버리면 야 이거 건설주인데 해버리면 생각보다는 어렵겠죠. 뭐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뭐냐고 묻는다면 뭐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 요런 자리에서 많이 농락을 하긴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요 자리는 어지간하면 하면 안 됩니다. 해더라도 거의 베팅 자체를 3, 5, 2로 기준으로 삼으면 이 베팅법이랑 같이 말씀드리면 한 3주 정도 내가 사는 물량이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이제 나머지 5주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한 3주 정도 2주 남겨놓고요. 이 2주를 이때 쓸 수도 있고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 때 이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뭐냐면 돌파 매매라고 해요. 이거는 단타든 중타든 똑같습니다. 여기 자리에 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캔들도 이런 꼬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이 1월 29일인데 제가 SKC라는 종목을 오늘 추매를 염두한 매수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추가 매수를. 근데 이거는 월봉을 보면 약간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렇죠. 왜냐하면 SKC가 여기서 20만원 찍고 20만원이니까 지난번에 배운 거 있죠. 30%가 빠지는 거 0.7을 곱합니다. 27, 14. 그럼 14만원 밑에는 전부 다 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14만원이 여기잖아요. SKC는 14만원이 이탈하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락 추세인 거예요. 하락 추세 월봉 양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월봉에서는 하락 추세, 주봉에서는 보면 약간 뭐 선 꺾기 나름인데 여러 가지 양봉들을 다 꺼봐요. 이렇게 꺾고 또 여기도 양봉 하나 큰 거 나왔죠. 이렇게 꺼봐요. 그러면 윗단에는 아직도 박스가 많고 95,000원에서 10만원까지는 그리고 밑에 단에서는 10만원 기준으로 7만원 30% 하한가 7만원을 가지 않고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식은 복합인데 10만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77만원 7만원을 오지 않고 찍은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린 이야기가 있죠. 안 오는 게 나은 거라고. 그럼 7만원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 20%, 30%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77,000원 그렇습니다. 77,000원 그 다음 20%가 14,000원이니까 84,000원 그죠? 그러면 SKC는 지금 이 힘으로 단기적으로 84,000원대까지를 볼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추세는 아니에요. 오늘 SKC의 공략은 차트는 아니었어요. 일본 관점의 차트는 아니에요. 차트는 사실 추세랑 별개의 문제. 아까 봤던 그 분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만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주식이 모든 게 무조건 차트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있던 이야기가 있어요. LG화학, SDI랑 다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추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역배열에서의 반등기법이 들어간 거죠. 주식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올라가는 매수가와 손절가와 포니가와 내 목표가에 대해서는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으로 아까 보면 매수가 들어갈 때 추매를 염두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SKC는 현재까지 역배열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저항까지는 단기자는 여기서 파는 거고 중기자는 요 눌림목의 절반 이상 위에서 돌릴 때 요때 진짜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반대고요. 예. 우리 가끔 보면 주식이 이제 있다 보면 훅 빠져요.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은 뷰노란 종목을 보면 약간 이 역배열에 들어간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역배열에 들어가서 실패한 경우죠. 뷰노가 1월 중순이었죠. 아마 요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사자마자. 근데 이때는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약간 박스권을 염두하고 들어갔겠죠. 여기도 보면 양봉이 여기도 있고 뭐 또 양봉이 그래가 좀 많이 요거 있나요? 예. 그쵸? 일봉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를 하지 않나 저점을 닿지 않고 우리가 볼 때 요거와 요거하고 이 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패는 뭐였죠? 예. 실패는 뭐 하냐면 여기를 잘랐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드상계에 이제 패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지금 현재 다시 원리치로 와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타점을 놓쳐서 조금 절반을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뷰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쵸? 4만원 기준으로 삼으면은 47, 49, 36, 그 다음에 48, 32, 32,000원 구간에 들어와야 좀 정상이고 32,000원 위에서 계산하게 되면 근데 아직은 이제 지금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생기기 때문에 위에서만 계산해요. 4만원 기준으로 10% 49, 36, 20% 48, 32, 30% 47, 28 혹시나 빠져도 28,000원 밑에서 내려가면 안 되죠. 거기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똑같아요. 얘가 만약 28,0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아까 봤던 32,000원 전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내려갔지만은 이 차트가 지금 벌써 이 정도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뷰노가 대략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30 기준으로 해가지고 28까지 깼다고 쳐요. 이미 나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0%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잠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일 당장 3만원대를 깨도 잠깐 붙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팍 할 때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다 빠른 시간에 오기 때문에 오래 줄 수는 없어요. 주식은. 내가 이게 종목을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이게 요런 식으로 어디 갔냐 요런 식으로 사이클이 하나 둘 세 개 있다가 빠지면 확 빠집니다. 여기서 빠지는 거하고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 붙여요. 바로 붙여요.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밖에 못 붙입니다. 여기서 빠지면 요만큼 빠지다가 훅 빠져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똑같죠? 올라갈 때 1차가 요만큼 올라가면 2차는 이만큼 올라가고 3차는 이만큼 올라간 같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려갈 때 얻어맞는 것도 똑같습니다. 박스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떠지면 많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미반도체가 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미반도체가 가만히 보면 월봉은 아주 고요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포스코 DX는 똑같아요. 주봉도 아주 고요해요. 보시면 요게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밑에까지 재면 안 되죠. 반토막 나니까.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요 하나 또 있어요. 그럼 얘가 나름 박스권 하다니 거의 이것도 안 되겠네. 5만원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면
요놈 정도를 끊게 되면 거의 요놈 끊게 되면 거의 지금 요 정도 가격이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58,000원이네요. 58,000원. 그럼 일봉에서 보면 얘가 계속 58,000원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58,000원에서 이렇게 박스권이잖아. 근데 이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런 거 있어요. 요거는 첫 번째 기준봉이고 여기서 실패, 여기서 실패 3번. 오늘도 실패했죠. 근데 얘가 만약에 다시 여기까지 다시 가죠. 그러면 얘는 팡 가요. 근데 여기서 시원하게 가야 돼요. 시원하단 말은 뭐냐면 뭐 이런 정도로 큰 거로 가야 돼요. 까짝까짝 가는 거 말고. 근데 가다가 만약에 다시 거꾸로 다시 여기서 많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자리로 그러면 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종목들은 확실하게 뚫을 때 붙거나 아니면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되돌리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관점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이런 애들은 원래 한미반도체는 어디에 갔어야 됐냐면 대략적으로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에서 갔어야 됐어요. 물론 앞으로는 뭐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이렇게 주가가 상단에서 오래 머무르면 못 가면 애들이 빠져버립니다. 힘이. 예,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원래 요 정도가 되게 되면 팍 가야 돼요. 예외적으로 저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저점을 잡는 거. 저점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추세는 저점만 상향 잡으면 돼요. 그는 개인적인 자율성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구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서현이하라는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월봉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서현이하는 월봉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이런 거죠. 얘가 기준봉이네요. 뭐 정확히 나름인데 얘도 기준봉이죠. 거래량이 실었으니까. 그럼 얘를 딱 고점점을 쫙 꺼버리면 여전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때가 이제 올랐다 빠있다 치고 그러면 한 15,000원에서 대략 17,000원, 19,000원 요 박스에 있는 거예요. 박스. 그럼 지난주에 이제 지난 12월 달에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다시. 하지만 이거 이렇게 보게 되면 서현이아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리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봤던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처럼 단기적으로 슈팅이 났다가 눌림목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눌렸다가 저점을 잡았다가 올라가는 중으로 볼 수도 있고 약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추세가 조금 살아있던 쪽으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15,000이라는 가격을 이탈을 안 했으니까. 근데 15,000이라는 가격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가격이냐면 가격은 만원짜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만원 오진법에 걸리는 가격이에요. 만원, 11,500원, 13,000원, 15,000원, 다음은 2만원으로 이어지는. 강조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사람의 심리적 가격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서현이하는 그냥 아직도 보면 요 박스권에 있어요. 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요 자리에 어떤 기준봉에. 근데 끄자 맞춘 듯이 약장사처럼 이 거래량 가장 많이 실린 봉에 적점을 찍고 올렸다가 무너졌다 빠졌다가 실패했고 갈려다가 실패했고 지금 다시 눌림을 잡는 자리. 서현이하는 그래서 추세적인 관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제가 뭐 보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19,000원에 안 팔았었잖아요. 왜 안 팔았냐 하면 나는 돌파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판 거거든요. 돌파 생각했을 때. 근데 그때 만약에 내 평균 단가가 전부 다 14,000원, 15,000원이면 팔았겠지. 근데 그건 뭐 지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투자가 분들은 또 막 2만원짜리 목표가도 매수가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나무가처럼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가라는 종목은 14,000원, 15,000원 평단에서 심지어 18,000원 평단까지 있었지만 이 시세가 나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서현이하는 거기서는 실패를 했고 주봉 관점에서는 월량 5주니까 주봉은 5주선이 깨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냥 주봉상 하락세가 멈춰 정도로 보는 거고 일봉을 놓고 보면 조금은 달라요. 지금 삼성전자 셀트리온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돼요.
급등했다가 예. 그리고 일단은 얘는 요 공간이 하나 있는데 너무 짜맞추는 것 같네. 예. 짜맞출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약간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구간이냐면 이평선이 모여 있죠. 그럼 추세에서 말하는 수렴형 패턴에도 조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생각보다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쌍고나 원형이 있을 거고. 근데 원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투고까지 상관없는데 이렇게 원형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빠진다 그래요. 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거래량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원형 천정형. 지금 시장에서 아직은 제주 반도체는 그 정도 힘은 아니고요. 요 정도는 아직 원형이라 그럴 수는 없고 아마 퀄리타스가 약간 그랬을걸요. 예. 물론 신규지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죠. 항상 거래량을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거래가 많이 됐으면 이렇게 꺼요. 끌 때 윗꼬리 같은 건 잘 안 껐습니다. 거의 다 몸통 위주로 껐습니다. 몸통 차트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윗꼬리라 그러고 이 아랫꼬리라 그래. 이건 버려요. 그냥 몸통 기준으로 옆으로 쭉 껐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건 이제 일시적이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많은 거래량에는 막 갔다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위에는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끄면 지금 퀄리타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여기서 실패를 한 거죠. 오늘 본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박스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이 다음 거래일에 잠깐 붙여요. 근데 여기 빠지는 거는 마이너스 10인데 다음에 붙이는 게 마이너스 5 정도만 되면 상관이 없어요. 다음날 5% 이상 오르면. 근데 마이너스 5% 정도가 안 되면 다시 밀립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뭐 실전에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요까지는 보유를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여기서 사서 물려도. 그쵸? 하지만 물량 자체는 뭐 여러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틀 3일 연속 5일씩 미치니까 조금 줄이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생겨요. 지금도 저희가 같이 하면서도 주식이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푹 빠지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안 취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도 이게 교육하면서도 우리 종목 매매하면서 그런 게 좀 많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도록 그냥 가감하게 내가 말한 대로 웬만하면 하려고 저도 계속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예, 그 관점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가 있냐면 추세. 요거는 뭐 하락 추세니까 너무 쉬운 거고. 요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근데 수렴형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차트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 종목에는 지금 서현 이하가 이런 차트예요. 서현 이하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보통 21선이 많이 작용을 해요. 여기에 이제 지선에 5일선하고 60일선이 있고요. 추세는 제가 보통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름은 중기 이게 주봉을 좀 많이 보거든요. 박스 깔 때. 요런 것들은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여기가 적극적 매수를 하는데 조건은 여기서 거래가 튀어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서현 이하가 저런 차트일 거예요. 예, 이런 차트죠. 여기 보면 좀 굵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5일선과 21선 수렴을 하면서 나오면서 저점을 높여내는데 위에서 꽉 누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누워있죠. 마이너스죠. 이게 원형 천정도 의미가 있어요. 원형 천정이란 게 우리가 아까 봤던 퀄리타스에서 보이는 요런 거 육안으로 보는 건데 더 쉬운 거는 원형 천정이라는 게 21선이 빨간 게 21선인데
20일이 뭐냐 하면 20일이 5개, 4개의 주봉을 만들어요. 한 달이니까. 그리고 21선이 4개의 주봉을 만들고 1개 월봉을 만듭니다. 그래서 21선이 만약 이렇게 누워있다는 말은 월봉 자체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소리예요. 그쵸? 달렸겠죠? 그리고 주봉이 4개짜리가 하나 21선이니까 뭐 양봉 3개 나왔으면 원봉 크게 얻어 맞았거나 양음량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21선만 이렇게 누워있어도 대략 원형천정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서현이하가 지금 막혀있는 게 원형천정이죠. 그러면 이거는 가위 하나 말씀드릴게요. 21선 주가를 강력하게 돌파하면 돼요.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주가 막 많이 간다고 치면 그럼 21선 전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네요. 19,000원짜리 21선이네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19,000원을 시계 돌파했다. 그러면 이 기울기를 돌려버려요.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21선이 요거다. 그러면 18,000원 이상. 뭐 요거다. 그러면은 또 17,700원 이상. 물론 거래량은 20일 중에서 가장 최대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 힘이 다음까지는 가요. 조금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다가 팍 올라오면 대부분 요거 생각하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전저점. 물론 뭐 다 팔지는 않죠. 왜냐하면 뚫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잠깐 20일 전 주가를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요 자리네. 요거네, 요거요. 예. 요 가격이네, 지금 보니까. 요 놈이네, 요 놈.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 놈이랑 요 놈이 똑같네. 근데 거래를 뚫었잖아요. 그때는 원래는 오버슈팅이 좀 원래 나요. 이 보통에 나오는 매물대에서 나오는 매물대라는 게 막 옆으로 꺼져 있는데 그 저항보다도. 그때는 그냥 주식을 한번 끌고 가봐야 돼. 근데 이 차트가 이날 나왔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가격은 그래서 이렇게 세게 들어올 때는 아주 극단의 가격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 기술적 분석에 지금 여러분 한 50분 정도 보고 계신데 가만히 듣다 보면 들을 때 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몰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어렵게 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뭐 좀 쉽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기술적 분석이란 거는 이게 추세, 특히나 제일 어려운 게 추세인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마디 가격이나 다음 시간에 할 마디 가격,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고점과 저점 비율은 차트 추세보다는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계산기를 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혼합되는 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기울기와 각도에 대해서. 그래서 지수하고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종목이 보여주는 변동성 때문에. 근데 같은 종목인데도 또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매커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는 기술적 분석이 안 먹히는 거예요. 중기, 장기, 장기로 가면. 이걸 어떻게 장기 매매를 하겠어요? 여기서 꺼놓고. 그건 왜 그러냐면 거래량 자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커스를 여기다 꺼놓고 봐버리면 짜 맞춘 듯이 여기서 밀린 것 같지만은 그는 우리 엔캐 매매랑 똑같은 거고 그냥 여기서 신고가 뚫었다 왔으니까 똑같은 건데 이건 너무 짜 맞춘 거고 이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래량에서 없던 패턴이 나와서 그래요. 매커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예 거래량이 불규칙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고 상한가를 쳤을 경우 예외 조건이 상한가를 쳤다든지 없던 거래가 터졌을 때는 추세 분석하지 말고 여기서 변동성 분석으로 일봉으로만 좁혀서 봐야 돼요. 다시 없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원래 색깔과 다른 그림이 나올 때는 기간을 넓게 보지 말고 짧게 봐서 아까 봤던 전고점 정도 돌파 수준에서의 오버슈팅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만. 이게 이제 여기 순간 매커스는 급등주 패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급등주 패턴은 변동성 패턴이 되는 거죠. 예.
얘는 매도죠. 매도의 신호죠. 왜냐고요? 모든 주식은 이렇게 급등하다가 눌림목 1차적으로 5일선을 찍고 T자가 생기면 그 다음날 비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는 반대잖아요. T 다음에 비석은 뭐냐면 힘의 논리에서 주가 여기서 출발해서 급락을 했다가 땡겼다가 다시 때린 흐르기 때문에 힘 때문에 얘는 밀어내는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원래 출발점 자리까지 와버리면 이 출발점 여기잖아요. 그럼 얘는 확률적으로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눌림목도 1차 눌림목은 확률적으로 100 중에서 60, 70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만은 2차 눌림목은 여기 2차거든요. 요 종가. 그 보면 오전에 딱 5월선에 닿았을 때 요거하고 요때 힘은 이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은 오케이. 근데 여기는 두 번째로 닿은 거잖아요. 이평선에. 이거는 약해요. 한다 그래도 베팅이 달라져. 여기 50만원 했으면 3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에서 3일을 가져가면 얘는 하루밖에 못 가져가고. 여기서 들어간 자리가 손절폭이 5%라면 여기는 3%가 돼야 되는 거. 그런 관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겠는데, 예. 한번 50분 정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쭉 곱씹어보시고, 이게 또 전체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얘기드렸지만은 여기 다 강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한번 지금의 상황에 맞게 한번 복습을 해본 거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 거로 다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전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틈틈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런 거를 같이 하는 시간, 보통 장중에 라이브 할 때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거하고 시간 내고 하는 건 좀 다를 것 같고, 요 영상은 여기 우리 와우넷 다시 보기에도 올립니다만은 제가 다시 VOD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일부 공개로 해서 문자를 넣어 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다리던 마디 가격법이 되겠군요. 그 세 가지만 합치면 다 똑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